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월 23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휴일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해서 여전히 좀 힘든 휴일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떤 이들은 월요일날 증시가 열리면 또 빠지겠지.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좀 빠졌으면 좋겠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일요일이라서 저는 공기는 좀 안 좋지만 날씨가 포근해서 강아지와 오랫동안 산책을 좀 하고 돌아왔고요. 산책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증권사들이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어떻게 예상하고 있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정신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지 방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방송 직전에 미국에 있는 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근데 한국은 지금 김건희 녹취 파일 때문에 시끄럽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남자친구는 목소리가 성시경 씨와 99%의 싱크로율을 자랑할 정도로 좋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연인한테 달달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달달한 목소리를 가지고 저와 논쟁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가끔씩 저의 뚜껑을 열리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왜 사람이 본인 스스로 본인의 어떤 그 취약한 점을 알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이랬어. 본인 스스로도 왜 자기가 싫은 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싫은 그런 면을 남이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분석해주면 뭔가 이렇게 홀라당 빨개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제 남자친구가 가끔씩 어떤 제 스스로 알고 있는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부분을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반박도 못하고 그냥 뚜껑이 벌렁벌렁 열리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잠시 전에 통화하면서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친이 그러는 거예요. 김건희와 자기랑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알았거든요. 김건희 씨 녹취 파일을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김건희 씨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 그리고 왜 약간 여장부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뭐라 그럴까, 걸걸하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김건희 씨 말하는 스타일을 보고 내 꽌데? 이렇게 생각을 속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누구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남자친구가 콕 집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래 비슷한 것 같아. 걸걸하네. 그냥 그러고 그냥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걸로 막 주가 조작하고 제가 점쟁이보다 더 잘 본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말하는 스타일이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자 여자로 봤을 때 남자가 보호해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또 뚜껑이 한번 탁 열렸다가 다시 닫혔는데 자, 저는 경제방송에 제가 한참 이제 방송할 때 경제방송의 섹시 여전사 컨셉이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경제방송의 안젤리나 졸리다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했었었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그건 아니고요. 그냥 저의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과 저의 어떤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덜 힘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요즘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건희와 저와 비슷한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좀 잊어버리고 다시 평정심을 잡고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4일부터 1월 28일까지 대부분 증권사들은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3,000포인트는 거의 포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 2,940, 50 정도 코스피 밴드를 잡고 있고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하단을 2,800으로 잡았고요. 하나금융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하단을 2,84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저가가 2,834포인트였고요.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하락했으니까 이런 불안한 공포심으로 아마 2,840포인트 아래를 깰 가능성이 높아졌죠. 예. NH투자증권에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NH투자증권은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를 2,800에서 2,950까지 잡고 있습니다라고 본 이유는 지난번에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나왔던 그 미국의 기준금리 있잖아요. 어떤 그런 그 분석을 통해서 이번 주 약간 보수적인 관점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는데 이런 겁니다. 올해 말 2022년 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1에서 1.25% 정도 될 것이다. 1.25 정도 되려면 올해 연준은 4번의 금리 인상을 해야 됩니다. 즉 올해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 32%다. 그리고 연말에 1.50의 기준금리가 된다면 즉 그 얘기는 올해 연준이 5번의 금리 인상을 한다면 이라는 확률은 27.2%로 잡고 있습니다. 1월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그러니까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불확실성이 1월 달 FOMC 회의가 끝나더라도 해소될 것 같진 않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요, 제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분, 금리가 뭐 동결됐다, 금리가 인상됐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게 아니라 지금 증시에서 금리 인상은 단순히 단발적인 불확실성 해소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1월 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뉴욕 증시가 조정장에 진입한 상태에서 내놓는 메시지는 당분간은 오히려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소시켜주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시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지금 나스닥이 10% 이상 하락해서 조정장에 진입했고 다우지수와 S&P 500이 200일 이평선을 하회하고 있다 보니까 1월 달 금리 인상 가능성 제시는 지금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50bp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게 지금 볼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번 1월 달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번에 발언했던 것처럼 점진적인 금리 인상할 거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는 좋다.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찍어서 하루에 150만 명씩 발생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이제 70명까지 줄어들었다. 미국의 경기 회복,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있으나 뭐 우크라이나 사태 기타 등등의 어떤 그 대외적인 이유로 우리 연준은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말에 할 것이다. 이런 멘트가 나와준다면 최소한 2월 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란 부담감에서 좀 제외된 상태에서 좀 증시에서 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는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 2,840에서 2,940까지 잡고 있는데 1월 말 증시 변동성의 변곡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는 증시의 변곡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월 마지막 주에 증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그 모양새를 보일 것이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근거로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114조 1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청약 증거금이 지금 잡혀 있는 상태니까 그 청약금 증거금이 이제 풀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된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공모받지 못한,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풀린 증거금, 그 청약금 가지고 그냥 아예 상장된 주식을 매수할 가능성, 장중에 매수할 가능성, 이 가능성도 있고,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청약한 다음에 청약금을 돌려받았더니 우량주들이 되게 많이 빠졌네. 그래서 대형주들을 살 가능성, 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증시가 변곡점을 만들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NH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조금 생각이 다른 겁니다. NH투자증권은 굉장히 주식시장을 불확실하게 본 거죠. 여러분,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해도 그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라는 거고, 하나금융투자증권은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 그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청약증거금으로 붙잡혀 있었던 돈이 풀리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정도는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겠나. 게다가 주식시장이 지금 하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주식 가격이 싸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금이 유입되면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시장을 지지해 줘서 2940포인트까지 회복하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요, FOMC 회의가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경기 전망 자체가 좀 불확실해졌다는 거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제 끝나고 코로나19가 끝나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러면 가뜩이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이 더 강력한 물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다. 그 전망이 지금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당분간 오미크론 전염성 보니까 이거 좀 당분간 갈 것 같은데, 그러면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전망을 좀 낮춰야겠는데, 그래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오자마자 2.6에서 2.4%까지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2.6, 높게는 2.6이고 낮게는 2.4라면 3%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 연준은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증권은 FOMC 회의가 금융시장에 추가적인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의견은 NH투자증권과 좀 반대되는 의견인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그동안 미쓰리가 지난주 동안 계속 방송에서 얘기해드렸던 거는 뉴욕 증시가 많이 빠져야 된다. 뉴욕 증시가 많이 빠져서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투자자만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과 제롬 파월 의원도 증시 하락을 원치 않거든요. 금리는 인상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그렇다고 지금 연준이 우리 올해 5번 금리 인상할 거예요.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차대조표 축소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정확하게 올해 3번의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대차대조표 축소는 연말에 한다 그랬는데 그들의 예상에다가 자꾸 살을 붙여서 JP모건 회장 같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 6번, 7번, 50bp 인상, 1월 달에 인상, 이렇게 설레발을 치는 바람에 뉴욕 증시와 글로벌 증시가 상대적으로 더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뭔 또라이들이야. 아, 왜 이래 니네들. 야, 나 올해 3번 한다고. 대차대조표 축소 12월 달에 한다고. 연말에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네 하면서 이번에 1월달 FOMC 회의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다 상기시켜 주겠죠. 거기에다가 주식시장이 이렇게까지 하락해서 지금 S&P 500과 다우지수가 200일 이평선 하회하고 나스닥 지수는 지금 조정 장세에 진입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히려 더 연준이 점진적으로 이 유동성을 회수할 거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각인시켜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1월달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쓰리의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하고 우리 연준은 예상대로 1년에 한 3번 정도 굳이 3번이라는 횟수를 밝히지 않아도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미국이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를 인상을 많이 못해요. 이렇게 못하겠고 지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시작해서 불안불안하죠. 우리 미국은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주변 상황이 좀 안 좋으니까 우리 연준은 조금 진지하게, 조금 신중하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켜 준다면 당장 1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 제껴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런 발언이 있다면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일단은 그래. 그러면 3월에 FOMC가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을 25bp쯤 하겠구나. 이거죠. 그럼 이미 이거는요. 알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2월 중하순 때까지는 시장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이제 풀리면서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미쓰리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미국의 어떤 그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진한 경제 지표 속에서 미국이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금이 이제 풀리면서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유입되면서 시장이 안정을 찾을 가능성. 거기에다가 증시가 많이 빠졌으니까 투자자들이 위축돼서 미국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해 들어 좀 떨어질 거라는 어떤 안도감.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우리가 그렇게 공포에 떨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요. 냉정하게 보면 떨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1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 50bp 한다, 6번, 7번 한다, 금리 인상과 동시에 대차 대조표 축소한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JP모건 회장이 일부러 저러나?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정도의 힘이 있다면 좀 나쁜 마음을 살짝 먹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미쓰리가 시장이 빨리 안정되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 더 빠져야 된다라는 거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해드렸잖아요.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락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게 뭐냐면 빚내서 투자하면 안 된다. 뭐 법을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신용으로 주식을 산 이런 물량들이 다 소화가 돼야지만 시장이 깨끗해집니다. 자, 그런데 1월 들어 국내 증시가 5% 정도 하락했는데 지금 투자자들은 반대 매매 공포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1월 3일부터 그러니까 올해 시장이 개장되자마자 그 첫날부터 1월 20일까지 주식시장에서 반대 매매 규모가 2,864억 원에 달하고요. 일평균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반대 매매로 계속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 매매 물량이 다 털려야지만 시장이 깨끗해져요. 되게 잔인한 얘기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그 기차 앞칸, 그 앞칸이 막 가는데 뒤에 좀비가 막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럼 좀비들이 막 달려들면 앞으로 나가야 될 기차가 좀비들이 붙잡고 늘어지는 그 힘에 의해서 못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에서 막 신용 물량, 현금 미수 이런 물량들이 오히려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이제 내일이면 반등하겠지. 그래서 첫 번째 투자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현금 미수입니다. 현금 미수는 3일 안에 정리를 해야 돼요. 마이너스 금액을 입금을 하거나 입금하지 못하면 그 다음날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이 반등하겠지. 그래서 밑에서 또 사고 미수 지르는 사람들이 반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이 일단 현금 미수 물량들이 먼저 반대 매매로 소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2800포인트까지 왔으니까 신용 물량, 담보 비율 140%를 유지해야 되는 그 종목들이 종가 기준으로 하락하면서 140%를 미치지 못하니까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미국 증시에서 장 막판에 매물 폭탄이 막 나온다고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 물량을 어떻게든지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반대 매매 물량, 그 신용 물량이 좀 소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100% 1급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미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번 FOMC 회의에서는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 이제 미국 증시도 어느 정도 빠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 지표도 살짝 꺾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FOMC 회의에서 미국 경제는 좋다. 오미크론 정점에 이르렀고 정점을 찍었고 미국 경제 여전히 견고하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인 문제로 아직 불안한 그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니 우리 연준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거고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멘트 하나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증시는 여러분 2800포인트까지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싸 보입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어마어마한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지금 또 증권계좌로 현금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그 날짜가 27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날 새벽에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나거든요. 그리고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방송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월요일, 화요일, 한 수요일 정도까지만 잘 견뎌주시면 삼성증권의, 그러니까 그 하나금융투자증권의 얘기대로 뭔가 시장의 변곡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 계좌를 열어보면 속상하죠. 예, 돈 잃고 속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지금 속상하다고 나 주식 안 했을 때로 돌아갈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 종목 매수하기 전으로 돌아갈래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공포심에 쌓이지 마시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미쓰리 말대로 지금 시장에서 뭐 금리를 6번, 7번 뭐 대차대조표 축소를 같이 하니 50bp 이거는 너무 과했구나. 그리고 이런 과한 어떤 썰 때문에 증시가 많이 빠졌구나. 그럼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장의 안정을 찾아가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씩 이제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남은 휴일 정말 잘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텐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해야지 주식도 할 수 있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네, 건강을 위해서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